(2006년 5월 7일) 밤 11시 20분쯤 30살의 김씨가 이별을 요구하는 동갑내기 여자친구 공씨 집을 찾았습니다. 김씨는 여자친구에게 깜짝 이벤트가 있으니 기대하라는 이메일까지 보냈고 칼과 테이프 등 살인 도구를 미리 구입했습니다. 김씨는 서울 암사동 아파트 5층에 있는 피해자 공씨의 집 근처에서 기다리다 피해자 공씨가 나타나자 칼을 들고 뒤쫓아 집 안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2006년 5월 8일 어버이날 새벽, 범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를 흉기로 공격했습니다. 김씨는 먼저 가장 힘이 센 피해자 아버지 공씨를 향해 칼을 휘둘렀고, 공씨의 아버지는 김씨와 몸싸움을 한 끝에 베란다에서 5층 아래로 떨어져 중상을 입었습니다. 피해자 모녀는 딸의 방에 숨었으나 김씨가 문을 부수고 들어와 어머니 문씨를 18차례, 피해자 공씨를 19차례, 모두 37번을 찔렀습니다. 결국 김씨는 공씨를 흉기로 찔러 그 자리에서 숨지게 했고, 공씨 어머니도 김씨의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공씨 아버지는 5층 아파트에서 떨어져 3층 상가 옥상으로 뛰어내렸지만 크게 다쳤습니다. 그때 아파트 경비는 이웃 주민으로부터 공씨 아버지의 신음소리가 들린다는 신고를 받았고 상가 옥상으로 달려갔습니다. 베란다 바깥으로 떨어진 아버지 공씨는 대퇴부 골절 등 전신이 골절되는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고 이후 1년 넘게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지금도 심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김씨는 범행 직후 흉기로 자신의 목 부위 등을 찌르며 자해한 뒤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병원에 입원한 범인 김대용에 대하여 살인 혐의로 사전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스터리한 사건과 사고를 전하는 크리스비 사건부입니다. 여자친구 공씨와 모친을 죽이고 공씨의 아버지까지 크게 다치게 한 살인범의 이름은 김대용입니다. 김대용은 사건 당시 30살의 나이로 경상북도 안동시 이안면에서 태어났으며 국제 마피아파 조직원으로 알려져 있으며 경기도 성남시에서 택시 운전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대용이 여자친구와 모친을 사망하게 한 일도 놀랍지만 이후 사람들에게 더욱 충격을 줬던 것은 바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누나의 아들, 즉 이재명의 조카라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범인 김대용은 피의자 공씨와 2003년부터 2년간 사귀던 사이였으나 교제 사실을 안 피해자 공씨 부모가 경제적 무능과 학력 차이 등을 이유로 교제를 반대해 왔다고 증언했습니다. 결국 2005년 11월 공씨는 김대용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했고, 고졸 학력인 김대용은 피해자 공씨가 더 이상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화를 참지 못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수시로 협박 이메일을 보내며 스토킹을 해왔고 집에 찾아와 난동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전 김씨는 마지막 이벤트를 하겠다는 의미심장한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 마지막 이벤트라는 게 결국은 여자친구와 그 가족을 모두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이에 신변의 위협을 느낀 공씨 측은 김씨가 집에 오기 전부터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였으나 경찰은 24시간 보호해줄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이후 SBS, 민주신문 등 일부 언론은 사건이 발생하자 예견된 사건이었으며 신변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모녀살인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비판하는 보도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피의자 김대용의 외삼촌 이재명이 변호인을 맡았습니다. 변호인 이재명은 1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자 조카인 김씨의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1심 판결문에는 변호인은 김씨가 범행 당시 충동조절 능력의 저하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주장을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2006년 11월 24일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범행이 계획 범죄였다는 점, 범행 수법의 잔인함, 사건에 따른 전 애인 부친의 상해 및 후유증이 중대하다는 점 등의 이유로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판결문에는 김 씨는 공 씨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과 충격을 줬음에도 병원 치료를 받는 전 애인 부친에게 치료비의 일부조차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피의자 김대웅과 변호인은 무기징역이 선고된 1심 결과에 불복하고 2006년 11월 29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2007년 2월 2일 항소심에서도 김대웅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 이재명 변호사는 이로부터 10일 뒤인 2007년 2월 12일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고 김대웅의 형량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사건은 잔인해서 이슈가 되긴 했지만 당시에는 범인의 이름조차 공개되지 않았고 유사한 다른 사건들에 비해 빠르게 묻혔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재조명된 2021년 범인의 이름이 김대웅으로 공개되었고 이재명과 법정 공방 중이었던 배우 김부선이 자신이 진짜로 이재명과 연인 관계였음을 주장하기 위해 이 내용을 같은 해 7월 7일에 자신의 변호인이었던 강용석을 통해 법정에서 진술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고 이 사건의 범인이 이재명의 조카라는 사실과 심신미약을 주장한 변호인이 범인의 외삼촌인 이재명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건이 부각되자 이재명 후보는 11월 24일 당선이 되면 데이트 폭력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하며 김대명에 대해 사과를 표명했지만 살인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는 단어 선택으로 더욱 질타를 받게 됐습니다. 현재 이재명을 옹호하는 측은 친척이라서 어쩔 수 없었다는 점과 변호사는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변호하는 게 당연하다라는 논리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밖에도 그의 지지자들은 데이트 폭력이라고 발언한 이재명 후보의 표현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조카의 모녀살인 범죄를 데이트 폭력이라 칭하며 논란이 됐습니다. 이 사건은 엄연한 모녀 살인사건, 교제 살인사건, 스토킹 살인사건입니다. 게다가 죽은 피해자들의 아버지이자 남편 공 씨는 범인 김대웅이 휘두르는 칼을 피해 베란다 밖 5층에서 추락하여 중상을 입었는데 5층에서 떨어지지만 않았다면 그도 역시 범인의 칼에 찔려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살인범 김대웅은 일가족 물살을 의도했으나 의도대로 되지 못했던 것이고 이 사건은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이재명이 이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축소하는 언급을 한 것과 관련해서 각계각층의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교제살인 등의 단어가 있음에도 데이트 폭력으로만 표현한 데 대해 일각에서는 이재명이 해당 사건을 가볍게 보이게 하려는 의도인 것이 아니냐는 논란을 했습니다. 또한 이재명이 이 사건으로 비판받는 이유 중 하나는 그가 평소에 자신의 선거 유세에서 본인을 스스로 인권 변호사라고 주장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상 스토킹범에 의해 억울한 죽음을 당한 사건의 변호사가 차기 대통령 후보 1번으로 출마하는 이재명 후보이며 그 범인이 이재명의 조카였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문제가 된 암사동 모녀 살인사건을 재조명해 봤습니다. 물론 범인은 이재명의 조카이며 이재명은 변호사로서 자신의 일을 했을 뿐이라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크리스비 사건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